주식 투자 12 복리야말로 세계 8대 불가사의이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경제를 만나다 3편을 알아보겠습니다. 복리야말로 세계 8번째 불가사의이며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산운용에서 금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축액의 합계만을 중시하고 금리를 간과하곤 한다. 설사 금리의 효과를 알고 있다고 해도 복리 계산이 쉽지 않으므로 일일이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 선택이 복잡해지는 걸 기피하려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다. 선택이 복잡해지면 선택을 포기한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처치의 비결정론, 튜링의 정치 문제 등 자산운용의 사고정지 정리, 가게에 너무 많은 상품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많으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책 중에서 재구장 금리가 높으면 어째서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까? 복리야말로 세계 8번째 불가사의이며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산운용에서 금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축액의 합계만을 중시하고 금리를 간과하곤 한다. 설사 금리의 효과를 알고 있다고 해도 복리 계산이 쉽지 않으므로 일일이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 선택이 복잡해지는 걸 기피하려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다. 선택이 복잡해지면 선택을 포기한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처치의 비결정론, 튜링의 정치 문제 등 자산운용의 사고정지 정리, 가게에 너무 많은 상품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많으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자산 형성을 하는 데는 하루속히 저축을 시작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장기간에 걸쳐 복리로 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는 시간 싸움이다.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자산을 오랜 기간 운용한다는 철칙을 지키는 것이 승부수이다. 72의 법칙 연 복리와 맡긴 연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식. 저금리 시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 이득이다. 제10장 세계에서 가장 비싼 꽃은?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아이작 뉴턴. 행동은 감염된다.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라 판단하여 무조건 따라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동 감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다. 행동 감염은 부족한 정보를 보충한다. 군중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군중에 섞이기만 하면 사전조사 없이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면 열의 9은 무사통과다. 이는 관찰학습이 낳은 행동 감염이다. 자산운용의 행동 감염은 좋지 않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보량의 결렬을 행동 감염으로 채운다는 생각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본다. 는 무책임한 자세다. 묻지마 투자의 광기. 잘은 모르지만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행동 감염이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은 이 행동 감염을 정당화한다.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두가 하는 행동은 올바르다 라는 사고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합의된 사항이라면 모두 타당하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적 타당화라 부른다. 보이지 않게 되는 본질. 튤립 알뿌리 투자 사건. 자산운용의 장애물인 투기는 행동 감염에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제11장 왜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들릴까? 모든 사이비 치료법에는 치유효과를 보았다는 시시를
열과 성을 다해 증언해줄 수 있는 환자 집단이 언제나 있다. 레이 니커슨. 졸다가도 내릴 역에서 잠이 깨는 원리. 어느 소리가 들을 가치 또는 이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복잡한 잡음 중에서 흥미가 있는 음을 선별해서 듣는 현상을 음향 분야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다.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 의사결정할 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는 일종의 편견이 생겨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나 언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만을 모으는 현상이다. 자신의 행위나 언동이 올바른지를 정확히 검증하려면 이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증하는 정보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 운용에서 일어나는 확증 편향은 포지션 토크라고도 하는데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승과 관련된 정보만을 모아서 주위에 퍼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지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확증 편향은 현저히 증가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가격 하락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락에 관한 정보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승에 관련된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조직 전체가 확증 편향으로 뒤덮여 있는 이런 기관에서 내놓는 정보는 포지션 토크에 의해 이미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벗어나려면 객관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증해야 한다. 반증한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불편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이므로 좀처럼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쉽사리 투자 행동을 바꾸지 않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어차피 우리의 행위가 100%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없다. 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침착성을 잃고 당황하여 칵테일 파티 효과의 포로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객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좋다. 제12장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보다 안전한가? 내 사업은 완전히 믿을만하지 않다. 내 재산은 하나의 거래에 모두 걸거나 한 지역의 땅에 모두 쏟아붓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세익스피어. 최고의 투자는 나누는 것. 이치에 공감하더라도 마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탓에 분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요령이 필요하다. 상품의 분산, 자산의 분산, 업종의 분산, 지역의 분산. 채권은 금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심술쟁이이다. 하지만 주식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분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 시총 1위는 미국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유럽은 30%, 일본은 8.9%, 한국은 1.72%이다. 우리 것은 좋은 것? 실은 이것 또한 마음의 함정이다.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 투자자도 쉽게 걸려드는 함정이다. 이 마음의 함정을 자국 편향이라 한다. 이는 자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라는 뜻이다. 제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 자국 편향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통제력 착각이라는 마음의 함정이다. 자신에게 친숙한 것이 친숙하지 않은 것에 비해 통제하기 편하고 따라서 위험도 적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자사처럼 자신과 가까운 존재에 대해서는 이치와 논리를 무시하고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다니까요. 라며 무작정 고집을 부리곤 한다. 이것이 바로 통제력 착각이다. 알면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확률을 오해하게 하는 통제력 착각이다. 통제력 착각은 이 본래라는 부분의 평가를 무디게 한다. 자사주든 타사주든 어느 쪽도 본래 주식이다.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쉽다고 해도 애당초 그 예측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국 편향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현상 유지 편향에 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한다. 가능한 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현상 유지 편향이 사라진다. 독후감 주식시장이 가장 비합리적인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나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1차 종목 선정에 한한 것이었다. 주식 투자는 낚시꾼의 심리로 하는 것이 진정 옳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1차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량 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이 미래 산업인가? 와. 순차적으로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2차 분류를 하는 것은 고기 잡을 종류에 따라 낚싯대를 고르는 것이고 미끼를 다는 것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미끼를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것이 분할 매수인 것이다. 그래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입질이 오길 기다린다. 우량주 저가에서 테마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린다. 낚싯대를 한 대만 쓰는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고 그에 맞는 낚싯대를 쓰는 것이다. 테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낚싯대를 들이운 후에 기다린다. 내가 생각하는 테마대로 움직이지 않는 비상식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질이 오는 테마의 미끼를 더 풀어분할 매수 고기를 모은 다음 물었다고 생각될 때 최고가에 도달 당겨서 50%만 매도한다. 다음 그 미끼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다시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미끼가 다 녹아 사라질 때 기다린다. 그래서 다시 미끼를 찾아 몰려올 때 미끼를 풀어 충분히 고기를 모은 다음 다시 낚아채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테마가 2개, 3개 동시 올라올 때도 있다. 역시 다른 고기에 이 미끼를 쓰는 것은 효과가 없어 따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 는 사실을 터득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나누어 담는 지혜도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기도 종류가 다 다르고 그 가치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습관이 되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구성이 바뀌면서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제의 심리학 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